이렇게 쉐이킹 액션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라인이라든지 하드 바텀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보통은 찬스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멈춰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갑니다. 돌 라인에 브레이크 라인에 멈춰서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오우. 자, 오늘은 봄철 대표적인 채비 네꼬리그 이제 새로운 신제품 컬러 이것저것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에 마로스에 있던 스위치온이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여태까지 내추럴 컬러 계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루어 개발자 그리고 대표 이사님한테 좀 이제 봄철도 맞고 아무래도 네꼬리그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그 패턴에 맞고 그 채비에 맞는 좀 내추럴한 컬러를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내추럴한 컬러 라인을 몇 개 생겼고요. 아무래도 한국 바닥 지리적 특성상 특히 이 필드는 또 바닥에 청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닥 컬러랑 최대한 조합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그린 펌프키 계열을 좀 준비해봤고요. 이제 아직 발매 전입니다. 그리고 네꼬리그 전용 싱커랑 훅도 만약에 일반 오픈 훅에 청태가 너무 많이 걸려 나온다면 이런 훅 포인트 숨길 수 있는 이런 훅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네꼬리그 훅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만 들고 왔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략하고 있는 포인트도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쪽 라인이 곧뿌리 라인처럼 튀어나와 있고 브레이크 라인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바닥 채비 쓰기 그리고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곳을 다시 네꼬리그로 싱커는 0.9g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 청태라든지 이물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계속 거의 파묻혀 버려서 이물질이 껴버려서 베스가 바이트를 하더라도 바로 뱉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싱커도 최대한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왔다. 그렇지. 우와. 재밌게 계속 나와준. 어우, 봄이 안 나봅니다. 이런 조그만 해도 바늘털이 안 칼지게 해주네요. 어이구 어이구. 그래도 한 3년은 살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니? 자, 이번에도 네꼬리그다 멋있는 패스입니다. 좀 더 네꼬리그 전용 같은 느낌으로 이런 내추럴한 컬러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논솔트입니다. 플로팅 타입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들 생각하시는 네꼬리그의 바닥 콩콩콩 찍는 그런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즉 헤드가 바닥에 콩콩콩 찍히면서 탈란기 때는 알이 쪼아먹은 듯한 형태의 액션은 연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꼬리가 탁 떠 있어서 이렇게 미세한 쉐이킹 액션을 줄 때도 꼬리가 상상 그대로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논솔트, 즉 루어가 가볍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흔히들 초봄에 지금 같은 시즌에 좀 예민한 베스들 눈앞에서 오랫동안 루어를 흔들어 준다든지 미세한 테일 액션을 주고 싶을 때도 유리하고,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논솔트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훅을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왁기링이라든지 수축 튜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좀 웜의 모양을 어떻게든 좀 바뀐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축 튜브라든지 그 오링 같은 거 끼게 되면 그 웜의 그만큼의 움직임을 잡아먹기 때문에 끼지 않았습니다. 또 날씨가 정말 또 비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비도 오고 바람도 계속 불고 흐렸다 맑았다 계속 반복하고 눈 오는 것 빼고 다 했습니다. 정말 눈 오는 것 빼고 다 했습니다.
운전해서 오면서도 와 이거 맞나 3번 얘기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루어 테스트 제대로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베스가 반응을 해줄 것인지. 왔다. 그렇지. 어우, 시원하게 먹어주네. 나이스. 아, 또 작지만 너무 재밌게 나와줘. 이런 녀석들이었구만. 스위치온 넷꼬리그입니다. 나이스. 막 바닥을 천천히 드래깅하는 액션보다는 이렇게 미세한 쉐이킹, 논솔트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미세한 테일 움직임. 어떻게 보면 뭐 솔트가 많이 든 웜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거리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뭐랄까 좀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논솔트가 이런 다양한 액션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넷꼬리그에서는 이런 타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렇게 쉐이킹 액션 주다가 스테이, 쉐이킹 액션을 주다가 스테이, 이런 느낌으로. 자, 방금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럴 때 아무래도 오링을 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훅 위치를 반대로 그냥 이동만 시켜줍니다. 아무래도 랜딩을 하면서 웜 자체가 좀 내구성이라기보다 좀 찢어졌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꼽으면 이렇게 A자로 꼽으면 원산한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태로 또 사용하다 보면 다음 베스 때 루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폴링바이트인가? 라인에 한번 이지적으로 한번 뚝뚝 빨려 들어갔는데, 아 왜 이래? 아 물고 있다. 그렇지. 크다. 아, 오케이. 큰가? 사이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우. 아이고, 일로 와라. 나이스. 야, 우와, 체격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루어를 캐스팅하고 뭔가 라인이 한번 퉁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폴인바이트인가 하면서 그래도 살짝 고프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다 찍히긴 했는데, 계속 고프로 껐다 켰다 했는데 이제 퉁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쓱 당겨보니까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훅셋을 하니까 이런 멋있는 베스 나왔습니다. 자, 스위치온 뉴 컬러 굉장히 잘 먹어주네요. 자, 좋습니다. 넷꼬리그입니다. 자, 일단 채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은 웜을 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컬러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코리아 그린 펌프킨이라는 컬러거든요. 아무래도 바닥에 좀 청태라든지 바닥 컬러가 살짝 초록 빛깔이 돕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를 준비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오링이나 그 수축 튜브를 안 낀 상태로 바로 체결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캐스팅 하다가 원만 날아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스위치온 같은 경우에는 논솔트입니다. 논솔트라서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웜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원만 날아가는 현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웜의 형태라든지 움직임은 최대한으로 내추럴하게 만들면서 이런 오링이나 그런 거 끼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싱커 0.9g 텅스텐 싱커를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텅스텐 싱커가 납싱커에 비해서 얇고 작기 때문에 이러한 얇은 웜에도 웜의 형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바로 잘 꼽혔죠. 지금 제가 살짝 이것도 삐뚤게 꼽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챕이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0.99g 짜리 인서트 싱커에 훅은 좀 더 작은 편이 좋습니다. 자, 지금 물론 큰 거밖에 못 챙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작은 훅을 체결하셔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잡아보겠습니다. 와, 바람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라이트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라인은 합사 0.2호에 리더는 쇼크 리더 4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벼운 루어를 브레이크 라인까지 넘겨서 캐스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라인을 굉장히 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진짜 뭐 직벽지대라든지 안반지대라면 좀 쇼크를 좀 두껍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라인의 헤비함을 높이겠지만 이 정도 필드는 얇게 쓰면 얇게 쓸수록 굉장히 좀 유리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태클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안 불었으면 인서트 싱커를 0.4g까지 또 낮췄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먼 거리를 캐스팅 해야 되기 때문에 0.9g. 또 합사 라인을 쓰다 보면 단점은 뭐랄까 라인에 슬랙 라인이 생기면 그만큼 입지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카본 라인과 다르게요. 하지만 장점은 텐션이 걸린 상태라면 어느 라인보다 감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슬랙 라인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이런 쉐이킹 액션을 줄 때 입지 강도도 어느 정도 뛰어나고 라인에 그런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루어도 이렇게 쉐이킹 액션을 주더라도 제대로 액션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피네스한 기법이 가능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사 라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굉장히 날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캐스팅으로 살짝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저는 카본 4파운드, 6파운드 라이트 스펙 정도 로드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쉐이킹 액션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라인이라든지 하드 바텀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보통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멈춰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라인에 브레이크 라인이 멈춰서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어우, 어우, 크구나 패스가. 나이스. 크다기보다 딱 손맛 보기 좋은 사이즈네요. 자, 으쌰. 제대로 된데 제대로 걸려줬네요. 아, 베스 채색이라든지 이런 컨디션을 보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봄하면 내 꼬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또 내 꼬리가 아주 멋있는 베스입니다. 자, let's go. 자, 이제 이 컬러에 애들 살짝 눈이 익었는지 바이트가 없어서 이번에 컬러 체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네임이 코리안 워터멜론 이라는 컬러고 그린 펌프킨 계열의 레드 펄이 들어간 살짝 이번에도 그린 펌프킨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싱커도 동일하게 0.9g으로 지금은 딱 0.9g이 적당한 것 같아요. 바람의 강도라든지 으악! 안돼! 이게 쪼매서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또 채비를 완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에 루어가 다 박힌 채로 꼬리만 계속 흔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극저수온기나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먹인다는 느낌이라면 확실히 지그헤드를 바닥에 걸쳐놓고 흔드는 기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지금 상황은 베스는 어느 정도 이제 봄을 의식하고 먹기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어느 정도, 하지만 몸은 안 돌아온 느낌일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세한 떨림과 움직임을 눈앞에 계속 보여줄 수 있고 적당한 볼륨감,
크기를 가진 이제 4인치, 5인치 그 전후의 웜. 그래서 아마도 이 시즌에 좀 더 넷꼬리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좀 더 겨울이거나 혹은 완전 극고수온기여서 베스들이 진짜 너무 잡기 힘들다 그러면 다른 좀 더 작은 웜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딱 이 정도 사이즈의 넷꼬리그 스트레이트 웜이 딱 적당하지 않나 싶네요. 자, 이번엔 마지막 저녁 피딩을 장식할 오렌지 웨이브라는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쉐이킹 액션을 줄 때 어필력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할까요? 여태까지 기존의 내추럴 컬러로 반응을 얻었는데 저녁 피딩이 되면서 살짝 반응이 뜸해져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느낌의 컬러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람도 많이 불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하루여 가지고 뭐랄까 피딩 타임이 굉장히 짧은 느낌이네요. 아까 전에 그게 피딩 타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두 번의 입질은 더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피딩을 보러 올라온 곳은 좀 더 셜로우 구간, 그리고 하드바텀이 산재한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혼자 낚시하면서 바닥 지형 열심히 파악해둔 곳인데, 이것도 분명 이 타임이 지금의 스트레스가 붙어있을 만한 포인트 중 한 곳이긴 합니다.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제 웜 테스트를 위해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뚝 끊긴 느낌이 강해가지고 저녁 피딩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오늘 저녁 피딩 시간 직전,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그래도 재밌게 많은 배수를 마리수로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래도 이 본 시즌에 이렇게 넷꼬리그를 활용한 낚시를 한다면 아마도 보다 많은 배스를 쉽게 잡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번 이 봄 시즌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